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도쿄 황궁 외원. 그 평화로운 풍경 속 사토 아키라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20 후반, 다소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매무새에도 불구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에 쥔 낡은 서류 가방은 그의 분신과도 같았고 그는 연신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중요한 국제 번역 계약의 최종 서류를 외국인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의 인생이 걸린 계약이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과거의 편린들. 한때 유망한 대기업 법무팀에서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회사 내부에 심각한 부정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려 했을 때 그는 믿었던 선배의 배신과 조직적인 음해 공작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채 깊은 인간 불신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에게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었다. 재기의 발판이자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약속 시간이 임박했지만 바이어와의 연락이 잠시 두절되자 아키라는 당황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인적이 드물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애매하게 가려진 한적한 구역으로 발을 들였다. 니주바시 다리가 멀리 보이는 벚꽃이 유난히 아름답게 핀 곳이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바이어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배터리가 거의 없는 노트북으로 최종 수정 파일을 황급히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때였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한 남자가 그의 등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멈추시오. 여기는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아키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하마터면 노트북을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돌리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 차림의 황궁 호위관 이치카와 켄신이 서 있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냉철하고 기계적인 인상 그 자체였다. 아키라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덮고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켄시는 그의 황급한 행동과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판단한 듯 그의 앞을 막아섰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지품 검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아키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중요한 고객 정보와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 물품을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저항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켄신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의 시선은 아키라의 낡은 가방과 초조한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사이 하나둘씩 관광객들이 기웃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중년의 다나카 부부는 아키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저 사람 뭔가 이상해. 규칙은 지켜야지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키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호기심 많은 외국인 관광객 알렉스는 흥미로운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품 있어 보이는 키무라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키라의 떨리는 손과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만년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으로 아키라는 중요한 계약에만 사용하곤 했다. 켄시는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공무 수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사소한 감정적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규칙은 감정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호위관이 된 이후 철저히 지켜온 신조였다. 아키라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매도당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저는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잠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켄시는 아키라의 낡은 서류 가방과 그의 초라한 행색 그리고 불안정한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냉소적인 어조로 압박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이런 외진 곳에서 숨어서 확인하는 겁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아키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후벼 팠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 아키라의 휴대폰에서 약속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아키라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켄신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켄신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의 절박한 모습을 죄를 지은 자의 발악 정도로 치부하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보다 못한 키무라 할머니가 참다 못해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시오, 호위관 양반. 아무리 그래도 젊은이가 저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 아니요? 켄시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규칙은 절대적이었고 예외란 존재하지 않았다. 아키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아키라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혹은 마지막 저항의 몸짓으로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꺼내 보였다. 영어와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수많은 수정 표시가 가득한 서류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이것 때문입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걸린 계약이란 말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서 몇 장의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벚꽃잎처럼 그의 마지막 희망 조각들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중후한 인상의 외국인 사업가 미스터 존슨이 비서와 함께 아키라를 찾으며 다급하게 등장했다. 아키라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입니까? 미스터 존슨은 험악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켄신에게 아키라의 신분과 계약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증언하며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번역가입니다. 지금 당장 이분과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해야 합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국제 AI 기술 도입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번역 계약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알렉스는 갑작스러운 반전에 놀라 촬영을 멈췄다. 그는 어설픈 일본어지만 열정적으로 미스터 존슨의 말을 켄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었다. 이 사람, 번역가, 아주 중요한 계약, 지금 당장. 다나카 부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후회하는 듯 서로 멋쩍은 시선을 주고받았다. 키무라 할머니가 조용히 켄신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람에 날려 켄신의 발치에 떨어진 아키라의 서류 한 장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서류의 한쪽 구석에는 아키라가 과거 몸담았던 대기업의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 아키라가 작성했던 내부 고발 관련 문서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위관님. 때로는 규칙이라는 자로 모든 것을 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 젊은이의 눈에는 간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고 호위관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지요. 켄신의 시선이 아키라의 지친 얼굴, 미스터 존슨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 조각 사이를 오갔다. 그의 철가면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고뇌와 혼란의 빛이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감정적 판단의 쓰라린 결과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규칙에 의한 냉혹한 판단의 상황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규칙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진리일 수 있는가? 처음으로 그의 신념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잠시 흘렀다. 켄시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공기를 풍기며 아키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의 입에서 아주 낮고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가보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이전의 칼날 같은 냉혹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아키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잠시 켄신을 바라보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미스터 존슨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 후 서둘러 그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떠나기 직전 그는 키무라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답했다. 남겨진 관광객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다나카 부부는 서로 멋쩍은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하며 조용히 자리를 떴고 알렉스는 착잡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을 삭제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켄시는 다시 자신의 정해진 경계 자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멀어져가는 아키라의 뒷모습이나 혹은 허공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향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그의 어깨 위로 벚꽃잎 하나가 가만히 내려앉는 모습 같기도 했다. 그의 내면에 어떤 질문 혹은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아키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과거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세상의 편견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오늘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정의와 인간적인 온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켄시는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절대적인 규칙의 세계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흩날리고 있었고 그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듯했다. 이야기는 그렇게